네, 그 외서법 스터디 이제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 그 생각인데 이게 저한테 와닿게 하는 방식이 지금 뭔지를 계속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선형대 수학 한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그냥 저 뭐야 튜터 같은 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어요. 쭉 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좀 그냥 간단한 거? 이게, 그게 진짜 간단한 건데 계속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어떤 뭐 정의 같은 게 이제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그거를 끼워 맞춰서 풀어내는 방식이 좀 계속 어려워가지고 저 나름대로 계속 좀 삽질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뭔가 대단한 걸 하진 않을 거고요, 저는. 면을 편하게 공유를 좀 하자면. 잠시만요. 있지. 어, 아, 음, 잠시만요. 화면 하나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날아간 것 같아요. 아, 뭐죠? 음,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제가 그냥 계속, 네, 선형대수를 쭉 봐온 거를 그냥 좀 요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선형대수를 왜 배우냐고 이제 물었을 때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 풀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AX는 B꼴의 문제를 풀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매트릭스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AX는 빗꼬리를 풀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거잖아요. 이 X를 A분의 1, B 뭐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싶은 게 조금 저는 좀 이제 뭔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X가 3일 때 X는 2분의 3. 우리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중학교 때 많이 배웠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이제 매트릭스니까 A의 인버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A의 인버스가 있는 것인가가 이제 궁금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저기 디터미넌트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 디터미넌트가 없다라고 하는 거랑 A 인버스가 아니 정확하게 디터미넌트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0이라고 해야 되나? 0인가?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은 뭐 A 인버스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 때 판별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뭐 2x2일 때는 이게 A, B, C, D 꼴일 때 뭐 디터미넌트 A는 뭐 AD-BC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 그걸 다음에 이제 대각화하는 것들을 서형대수 이제 챕터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초반에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거나이즈업을 한가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애그나이즈업을 한다는 것을 왜 그럼 굳이 중요하게 판별을 하는가를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상수 취급하듯이 이게 계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수 취급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필드 조건들을 많이 만족한다는 건데, 필드 조건 만족하는 건데, 필드 조건 만족한 게 이제 커뮤니티브, 뭐 어소시에이티브, 디스트리뷰티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좀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제 대략 이제 이런 뭐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이 주어졌을 때 이런 형태가 대각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이런 조건들 한번 정의는 해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실까요? 그 대각화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각화 조건이요? 네, 이 지금 쓰신 I랑 J가 다르면 0이고 같으면 VIJ.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 V라고 하는 게 대각행렬들을 다 모은 거예요. 아, 네. 모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대각행렬이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5 by 5 매트릭스일 텐데 뭐 저 이거 그냥 임의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 네 네. 아, 임의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행렬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대각행렬들을 최대한 모아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거랑 다이고널라이저블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음, 아, 얘네가 필드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 그렇죠. 건가요? 필드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각행렬 이 밑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했던 거는 대각행렬들 다 모았을 때 이 대각행렬들이 이러한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대각행렬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0이 들어가 있는 것도.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로는 뭔가 정의가 좀 부족한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시도를 여기서 그냥 좀 작게 해본 거죠. 아, 대각행렬의 네. 정의해보는, 네. 그냥 대각행렬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이거널리블의 조건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대각행렬이지 않을까 아, 행렬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은 아니었던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해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중간중간에 태클 걸려면 진짜 한도 끝도 뭐라고 하지? 태클이 사실은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끄적이긴 했어요. 이거 그냥 내가 너무 멋대로 그냥 끄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 그 다음에, 음, 그 대각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배우는 게 이게 좀 대각 행렬처럼 비슷하게 기능하는 것들은 없을까?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챕터로 이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배웠던 게 블락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큰 매트릭스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뭐 A, B, D 뭐 C, 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얼추 대각행렬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되면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이라고 해서 너무 약자만 적었는데 이게 대략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대각선 이제 성분들이 이렇게 쭉 있고 람다 뭐 람다 2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여기 위에 1이 이렇게 쭉 들어가거나 밑에 1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뭔가 변형을 조금씩 조금씩 거치니까 대각 그 행렬처럼 이제 뭔가 행동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배웠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대략 선형대수 여기까지가 제가 좀 들은 거였고 이것까지가 선형대수 1의 이제 진도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나요? 제가 선형대수를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네. 그냥 저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연습 문제도 있는 막 나오는데 뭐 일단 뭐 그것까지 하나하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냥 이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고 지치니까 강의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멍하게 지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지금 왼쪽에 그냥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써놓은 게 어떤 아, 필드? 필드의 조건의 일부거든요. 조건인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거 곱하기만 그냥 한 거죠. 그냥 곱하기만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ABBA가 저거죠. 커뮤터티브 이거고 이게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어소시에이티브 이건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틀리면 이거 틀릴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항등원 그리고 이게
요건 이거를 만족을 하는데 하나만 만족하면 그러니까 뭐 곱하기나 더하기 중 하나만 만족하면 그룹 이거 곱하기 더하기 두 개만 다 만족하면 필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제가 하나 있길래 그걸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 이제 G2가 필드라는 걸 이제 증명하라. 그런 거였는데 뭐 다른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저는 저도 그 튜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한 거긴 한데 이제 이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플러스랑 곱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00, 0이고 뭐 1, 0,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제 G2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건 뭐 필드다. 이 안에서 연산이 다 이제 클로즈드가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걸 좀 일반화를 시켜봤을 때 GN이 이제 필드인데 여기서 n이 프라임 넘버일 때는 이게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냥 뭐 증명 자체는 이제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렇게 이거 그 증명을 따라갈 머리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증명은 나중에 좀 보고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모르겠고 G4를 가지고 그럼 G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프라임 넘버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그냥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런 음, 식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더하기를 했을 때 0, 1, 2, 3이고 1, 2, 3.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이게 뭐랄까 0인 것인가 4인 것인가가 좀 0이어야죠. 0, 이게 성립이 되려면 0이어야 되는 거죠. 연산이. 네. 그러니까 4라는 거 자체가 네.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G4 필드 저렇게 하려면은 음, 그 저게 0, 1, 2, 3 중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 안에가 다 채워져야 되는 게. 음. 그러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2, 3, 0, 1, 3, 0,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이거를 곱살해서 붙여넣기를 하나만 더 어디 갔냐? 붙여넣기를 이번에는 곱하기를 한다고 그냥 이제 치자면 음, 이쪽 이걸 쓰자. 곱하기를 하게 됐을 때 그럼 0, 0, 0, 0인 거는 그걸 맞을 거고 1일 네. 때 0, 1, 2, 3인 건 맞을 거고 2일 때 뭐 여기 0이고 2, 2일 때 그럼 여기서 이게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되는 거죠. 이 필드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족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게 필드가 되도록 하는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이 곱하기 2는 4니까 여기에 빵이 들어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2, 3, 6이니까 2가 들어가야 되나?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필드가 안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음, 뭘까요? 어, 길을 헤매고 있거든요. 저 곱셈 연산이 Z4 위에서 정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덧셈은 더하고 4로 나눈 나머지였잖아요. 네. 곱셈도 곱하고 4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면 필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정의를 이제 Z4 위에서는 그 위에서 정의된 곱셈은 네. 곱하고 4로 나눈 나머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면. 음, 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네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더하기로 하면 안 되고, 더하기 하고 오른쪽 아래에 작게 4라고 쓰면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새로. 뭐 새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나요? 무슨 곱하기를 했을 때는 뭐 A 예를 들자면 그냥 A 곱하기 B는 4. 뭐 이런 식으로
더해서 그냥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을 때 어, 0, 2, 3, 6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덧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덧셈이 아닌 거죠. 음, 정의를 새로 해야 되는 덧셈. Z 부호기에서 새로 정의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 입장에서는 그거 약간 그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이제 뭐 나 4로 나눈 나머지라고 치고 그냥 채워볼게요. 그러면 3, 네. 2, 3, 3, 9니까 뭐 1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네. 이게 채워도 문제고 채우지 않아도 이게 뭔 말이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문제가 되는 블록이 다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음, 이게 그러면은 채웠을 때는 이게 뭐랄까 결국 필드가 된다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였고 왜냐면 어쨌든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연산을 만족하니까 그리고 뭐 채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어떻게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정의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건가? 약간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음. 이게 말이 좀 잘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Z4가 지금 필드가 아닌 거죠. 음, 근데 왜 아닌지 알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왜 아닌지 알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은 정의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곱셈이라는 연산을 임의로 그냥 뭐 어떤 이제 다른 비슷한 걸로 바꾸었을 때 네. 정의가 어떠한 이제 곱셈 연산으로 바꾸든 간에 정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필드가 아닌 건지 아, 근데 궁금했던 거죠. 정의는, 예, 네. 사실 여기서 쓴 이 더하기도 그냥 바이너리 입장에서의 더하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쵸. 이 부분이 이제 바이너리라고 이제 이진수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빵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더하기를 바꿔버린 건데 이 곱셈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내가 이제 임의의 원소들로 이제 뭐 치환한다고 했을 때 그러함에도 이 부분이 정의가 안 돼서 필드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ZN이 필드고 N is 프라임 넘버니까. 어, 음. 근데 이게 일단 잘 정의된다는 거에 뜻이 정확히 뭐죠? 잘 정의된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이 연산자가 잘 정의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잘 정의된다가 그건 거죠. 좀 이 안에 어떠한 원소가 들어가는 개수는 여러 가지지만 이 원소가 이제 처음에 정의했던 이 Z4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가 well 근데 아, defined. 그거는 연산 자체를 원래 정의를 하려면은 그 닫힌 연산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드나 링이나 그룹이나 이런 거를 보면 연산을 어떤 집합에 연산을 정의를 해주고 그랬을 때 이 그 연산이 정의된 집합이 그 아까 말한 커뮤터티브, 어소시어티브나 그 분배 법칙이나 항등원이 있고 역원이 있고 이런 거를 만족을 하면 필드인 거고 만족을 하지 않으면 필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산은 무조건 정의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어떤 집합이 있고 연산이 주어진 필드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나 곱하기로 보통 말해지는 두 개의 연산이 이미 정의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집합의 그 두 연산이 정의됐을 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속성들을 만족을 음. 하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수상대수 혹시 책이나 이런 공부해 보셨나요? 아니면은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 뭐 책이나 이런 거, 군론이나 이런 거. 저 하나도 몰라요. 아, 저는 그 수상대수 처음에 뭐 필드까지를 못 그러니까 그룹에 조금까지밖에 못 갔는데 그룹에서도 가장 처음 결국에는 확장시킨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그룹에서도 가장
처음에 잘 나오는 예제가 어떤 집합이랑 연산을 줘요. 일단은 주고 얘가 그룹이니 아니니 아니면 아벨리안 그룹이니 아벨리안이 아니니를 그 뭐 살펴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어 일단 군 이것이 군인지 환인지 체인지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우선 집합과 거기 안에 닫힌 연산들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 제가 이 GN이 어떻게 뭐 GN에서 더하기랑 곱하기 연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금 잘 몰라서 음, 정확히 이 표를 채우진 못하겠는데 이 표 두 개는 무조건 채워지는 거예요. G4에서 무조건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졌을 때 채워지는 뭐 방식이 있겠죠. 그렇게 채워졌을 때 그게 필드인가를 살펴보거나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GN이 정확히 GN에서 고변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잘 안 나와서 곱하고 모드 n일 거예요, 아마. 곱하고 모두 n인가요? 그럼 이렇게 네. 채워지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필드가 아닌 이유는 여건이 두 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건이 여러 개라서. 예를 들어서 네, 2 네, 곱하기 1을, 네. 네. 여건이 여러 개인가요? 저는 그거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이게 네, 저 곱 이거, 연산에서 2 곱하기 네, 1도 2고 2 네. 곱하기 3도 2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여건이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아서 필드가 아니네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군요. 씨.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산수,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연산은 정의를 일단 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 곱하기 B, 뭐,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네, 이렇게 그냥 대충 정의할게요. 그렇게 네. 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항등원 여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뭐 커밋 이런 것들은 다 된다 치는데, 이제 항등원 여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네. 실제로는 필드가 아니다. 가 결론이 네. 되겠네요. 어, 씨, 너무 어렵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계속 그냥 제가 눈에 뭐라고 할까? 그냥 선행대수를 모르는 입장에서 뭔가 다른 것들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한동안 계속 이런 걸 하면서 아마 삽질거리 들고 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발표는 선생님, 그리고 아까 그 위쪽에 아까 뭐, 인버터블이랑 다이고널라이저블 하실 때, 네. 이거는 그니까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신 거죠.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들은 것대로 정리를 한 거죠. 아, 이거를 그러면 다 지금 공부를 하신 건가요? 수도 다이고널라이저블까지? 그러니까 조던 캐논 폰까지는 들었어요. 아, 그러면 그 2번 다이고널라이저블에서 이 지금 다이고날 매트릭스들의 집합을 이렇게 정의하신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맥락은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이제 들었던 게 이제 조던 캐논 폰 그리고 그 전에 아이겐 벡터였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대각 행렬들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것들을 모았을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를 고민을 아, 해서 이제 이걸 그냥 썼던 거죠. 그걸 모았을 때, 모았을 때의 정의가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써봤는데 사실은 중간에 0 들어가도 다이아고널 뭐 매트릭스라고 칠 수 있고 그 성질을 만족하기 네. 때문에
이 네. 지금 제가 R 마이너스 제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표기했잖아요. 이렇게 네. 쓰면 안 됐던 거죠. 네. 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금 벡터 필드도 어쨌든 필드인데, 이렇게 벡터 필드에서 सब셋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다이고널,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들의 सब셋? 그게 다이고널 매트릭스들인 거고, 얘네끼리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거를 보려고 하신 거죠. 이 특별한 성질 같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매트릭스 중에서 상수 취급이 가능한 매트릭스를 모아봤을 때 그게 다이애고널라이저블한 하다는 조건을 만족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어떤 의미인가? 상수 취급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상수 취급이라고 하는 게 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수라고 하기보다 변수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런 AX는 B꼴을 봤을 때 네, 어, 지금 제가 하는 거 수학적으로는 다 틀려요. 저도 잘 모르니까 저는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X는 A분의 1 B로 해서 풀고 싶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상수 취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네. 그래서 약간 그냥 약간 말을 하면은 상수 취급이라는 말보다 약간 어 스칼라랑 동등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기 편한 것 아, 같아요. 그렇네요. 스칼라랑 속성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다이아고널라이즈드 하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A가 그 뭐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다이아고널라이즈 되는 거면은 이 이렇게 했을 때 A분의 1이 그냥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쭉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역함수 되는 거 맞잖아요. 맞나요? 네, 맞죠. 맞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냥 원소 엘레먼트 와이즈하게 봤을 때 스칼라 그 연산 바뀌는 거랑 뭐 동일하게 약간 뭐 동등? 약간 이퀴벌런스한 모양이 아, 나온다?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라고 하면은 뭔가 픽스된 느낌이 강하잖아요. 말 자체가. 그래서 그것보다는 스칼라스러운 음. 이 조금 무슨 더,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병철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뭔지 확 와닿는데 그게 약간 스칼라스러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수 취급보다 조금 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와닿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나았죠. 제가 이게 표현이 좀 네, 잘못된 거고 오히려 예,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스칼라 취급을 하고 싶다고 좀 표현을 네네,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그냥 뭐 어거지로 이제 뭐 저기 해가지고 이제 뭐 스칼라로 바꿀 수는 없고 물론 이제 뭐 아이겐벨 아이겐벡터 있지만 그것도 되게 특수한 조건 네, 중에 하나고 예,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게 이렇게 그냥 대충 이거 표현이 좀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되는데 그냥 이런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 서브셋을 찾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서브셋이 어떤 조건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네. 넘겨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조건이 대각화가 가능한가? 또 뭐 이런 조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어, 네. 사실 이렇게 되는 거는 저번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은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센 조건이긴 하죠. 이 대각화라는 게. 세, 세다. 세다기보다 아예 완전 다른 조건인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대각화 가능한 거가 있고 그리고 그 뭔가 포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겹치는 게 있는 거죠. 대각 가능한 거랑 다이고널라이저블한 거랑. 왜냐면 제가 알기로 대각화 가능한데 인버터블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 인버터블한데 대각화 불가능한 게 있나? 그것도 그렇군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1, 1, 0, 1, 1 이런 거면은 디터미넌트가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대충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대각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으나 그렇죠. 다르다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떤 거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수도 그 다이고널 점까지 했으면 거의 끝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했는데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요. 왜냐면 그 아, 수업 끝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그냥 계속 그거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 문제 풀 체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다 넘겼고 이건 연습 문제는 다음 주에 내가 풀겠지 이렇게 다 넘겼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그냥 훑은 거고 이제 연습 문제 풀어야죠. 왜냐면 이런 아, 거 하나하나 다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 좀 그래도 한 몇 주 정도는 이제 계속 연습 문제를 좀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마지막에 조던 캐논 폰 갔을 때는 이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시간 잡아먹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선대 그냥 짧게 약간 공부했을 때 맨날 소감을 해보면은 선대 처음에 할 때 항상 너무 많이 써야 돼가지고 좀 짜증났던 것 같아요. 문제 풀고 연습 문제 음, 풀고 이럴 때 이게 뭐 제가 수업 들을 때는 5 by 5까지 했는데 그 5 by 5까지만 해도 쓰는 거 행렬 하나만 쓰는데도 숫자를 25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어, 어, 조던 일리미네이션 그거 스텝을 다 보여주고 이러는 숙제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그 숫자를 그거 한 50개씩을 계속 써야 돼서 그래서 약간 선대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연습 문제 푸는 거 교수님이 좀 악질 아닌가요? 5 곱하기 5 하라는 5 거는. 곱하기 5까지 풀고 막 하여튼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선대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저희 선형 변환이 뭐 행렬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 선형 변환이라는 게 있고 그 선형 변환을 행렬으로 표현을 하면 같은 선형 변환이어도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베이시스 체인지라고 하고 아마 배우셨을 텐데 네. 베이시스 체인지는 어쨌든 디터미넌트 가고 시밀러 매트릭스라고 하고 걔네끼리 그런 걸 배웠는데 그게 저는 같은 함수인데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거 잡느냐고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초반에 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선대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면서도 계속 저 어려워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이제 배워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알만하면 막히고 알만하면 막히고 아, 그 똑같은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 막히는 부분에 맞아요. 네. 공통점이 서양대수랑 좀 많이 맞닿아 있어가지고 아, 특히나 이게 나중에 그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였나? 저기 PCA 같은 거 저희 분석할 때 많이 네네. 하거든요. 근데 그 네. PCA가 저는 처음에 이게 통계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막연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그냥 그 뭐야 베이시스 체인지? 약간 그거잖아요 결국. 네. 그러니까 음, 서양대수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죠 통계라고 하는. 그쵸. 네. 그래서 뭐 이거 뭐야 약간 이런 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음은, 네. 네, 말씀하시죠. 혹시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손 선생님? 네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후딱 말하겠습니다. 저는 위상수학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그거 오늘 말씀드릴 건 그거는 아니고, 그, 저는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 미적분학 2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최적화 관점에서는 증명을 막 어떻게 어떻게 하던데,
제가 그거를 좀 어떻게 미분학 레벨로 내려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보다가 좀 생각한 게 있어서 공유를 드리려. 네, 이제 이 책인데 지금 혹시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이거는 보이드라는 사람이 쓴 스테판 보이드라는 사람이 쓴 네, 컨벡스 옵티미데이션이라는 책이고요. 여기서 듀얼리티라는 개념이 나오고 제가 궁금했던 건 이 라그랑지 듀얼 프로블럼에서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공부하다 보면 많이 배우잖아요. 특히 머신러닝 같은 거 하면 네네. PCA는 라그랑지안 아니에요. 아무튼 뭐 통계 기법에서도 이런 라그랑지안 최적화할 때 많이 쓰고 이걸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디파인 하는데 이렇게 디파인을 할 거다. 그래서 얘네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 하고 뭐 어쨌든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다 람다라는 애를 람다랑 이 누라는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언컨스트레인트 문제로 바꾼 다음에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뭐 라그랑지 듀얼 같은 거 정의라고 듀얼 프로블럼 같은 거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듀얼리티 여기 나오는 다음 이건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 넘어가고 여기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쭉쭉 더 내려가서 네, 뭐 옵티멀 이런 거 듀얼리티 뭐 스트롱 듀얼리티가 언제 만족하는지 이런 거 막 하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냥 왜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정의할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보통 문제를 푼다고 하면 뭐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는 constraint problem을 풉니다. 근데 이거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그냥 constraint 없애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꾸는 걸 더 라그랑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의를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엔 일단 얘는 어쨌든 람다로 미분하고 뭐 이제 책에 나오는 대로면 뭐 위크 듀얼리티 같은 거 얘기하고 점점점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람다로 미분하고 이거 0이다 해서 푸는데 뭐 람다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람다는 뭐뭐 하고 그다음에 또 대입해서 fx는 뭐뭐 해서 푸는데 이제 왜 람다 gx를 더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적분학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레벨셋이라는 걸 배우는데 어떤 함수에 h가 있을 때 RN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그냥 2차원에서 이렇게 대충 이런 함수 생각을 했을 때 어, 이렇다기보다는 이거를 이거 얘를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산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제 R2에서 R로 가는 거죠. 이때 저희가 레벨셋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레벨셋은 X들의 집합이고 이 정의역들의 집합이고 얘를 만족하는 이 집합을 레벨셋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등고선 같은 거죠. 저희가 산이라고 하면 얘도 어떤 산인 거죠. 산인데 이 고도가 얘가 이제 고도 함수인 거죠. hx가 고도 고도가 c인 그러니까 500m인 애들끼리 다 연결을 한 거죠. 그러면 등고선이 딱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게 hxy일 때 그러면 이제 레벨 셋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겠죠. 뭐 얘가 Q1이고 Q2고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레벨 셋이랑 그라디언트는 항상 퍼펜디큘러 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거를 미적분학 레벨에서 그냥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Q1이라고 했을 때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레벨 셋이라는 거를
어떤 커브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도 어쨌든 커브잖아요. 그러니까 S1은 커브죠. 커브고 커브라는 거는 저희가 알파. 이제 이건 미분 기하학에서 많이 쓰는 기호고 어떤 인터벌에서 Rn으로 가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t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면 딱 이제 어떤 이렇게 여기서 이제 Rn으로 가는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를 이제 t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면 딱 하나의 변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알파가 이런 어떤 알파가 다음을 만족하면 레벨 셋이라고 합니다. 레벨 커브라고 하고 such that 이제 이 알파가 H 알파는 C를 만족하면 레벨 뭐 셋, 레벨 커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미적분학 이야기가 나. 그래서 알파 1, 알파 2, 뭐 알파 3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냥 H를 R3에서 R로 부는 겁니다. 일단 R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체인 룰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F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피팅이 되고 이 대충 이런 모식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이 DT, DF가 음 잠시만요. 일단 이게 네, 어떤 이렇게 XI F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얘네를 일단 미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얘로 미분을 해야 되니까 DT, D 알파, DX1 이렇게 되고 이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그럼 얘가 지금 얘 값이 뭐지? 잠시만요. 어,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 이 DTDF라는 게 아, 아, 아닌데 잠시만요. 어, 그러니까 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t가 변하는 그 t에 따른 f의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지금 t가 아무리 변해도 얘네는 똑같잖아요. 이 커브에 따른 f 값들은 똑같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0이 됩니다. 이게 괜찮으신가요? 이 내용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0이라서 직각이다. 얘랑 얘가 그라디언트였죠. 그리고 얘가 이 레벨 셋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커브를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커브를 지금 미분을 한 거니까 여기 이렇게 탄젠트한 라인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요거 제가 약간 중간에 놓친 것 네, 같은데 지금 네,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제 3차원 그림에서 등고선 같은 것들에서 지금 네, 이거를 지금 이제 2차원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그죠 정의용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섹션을 했다 뭐 그런 이제 느낌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고 네, 그 주어진 그러면 이제 섹션한 어떤 2차원에 있는 평면에 이제 어떤 네, S1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서클에서 이 네, 서클의 기울기를 계산을 한 어떤 그레디언트 F를 네, 가지고 있고 그 그레디언트 F가 이제 뭐 저기 연산해 보니까 뭐 0이 된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제 좀 궁금한. 아, 그게 이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떤 함수 h가 있을 때, h라고 하지 말고 f라고 합시다.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이제 Rn에서 R로 가는, 그러면 얘의 레벨 셋이랑 그라디언트는 퍼펜디큘러하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쓰여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정의했던 민 fx 플러스 람다 gx를 볼 겁니다. 이거를 미분해서 이제 WRT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0이 나오면 이제 얘가 로컬 옵티말이죠. 0이 나오면 로컬한 옵티말. 왜냐면 극대 극소일 테니까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플러스 람다 그라디언트 가 0. 이게 이제 람다 f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f가 마이너스 람다 그라디언트 g가 되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얘랑 패러렐하다는 거예요. 패러렐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벡터가 패러렐하다는 거는 같은 이 시점에서 벡터 패러렐 하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대충 이런 형태라 쳐봅시다. 그래서 얘가 그라디언트 G고 얘가 그라디언트 F라고 보고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음, 지금 저희가 포뮬레이션 한 그대로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했고 얘를 0으로 미분했을 때 0이 얘를 x로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면 로컬 옵티말이고 0으로 x로 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x로 미분했을 때 0이라는 조건이랑 같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그라디언트 킬이 패러렐 하다는 게 이거랑 동치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로컬 옵티말이다 라는 게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되면 로컬 옵티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거랑 이거의 그라디언트가 패러렐 하면 왜 그때 로컬 옵티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함수를 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최적화하고자 하는 함수를 gx,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의 어떤 얘가 이제 민인 거고요.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얘를 f라 합시다. fx, y라고 컨스트레인트를 g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얘는 지금 레벨 셋들입니다. 레벨 셋이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얘가 이제 Q1, Q2, Q4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봤듯이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직교해서 그라디언트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될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 GX라는 친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이제 equality constraint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애를 얘는 QC인 거죠. Q0인 거죠. 그냥 이거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XY를 여기 그래프에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말고 이쁘게 그리는 근데 뭐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야.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x, y의 집합들인데 gx, y는요.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이 셋들의 집합인 거죠. 얘가 그러니까 피저블 셋 느낌인 거죠. 느낌이 아니라 피저블 셋입니다. 실제로 피저블 셋이고, 이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놓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지금 저희는
이거면 이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얘랑 얘가 평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평행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컨스트레인트가 음, 이렇게 있을 때 컨스트레인트 이 직교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레벨 셋인 거죠. 컨스트레인트 레벨 셋 이게 gx, y는 0 이라는 레벨 셋 이게 그냥 컨스트레인트인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일단 되는 걸 볼 수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그레디언트 f가 딱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이거인 상황인 거잖아요. 예시를 들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일 때 이러면 이때 로컬 미니머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 뭔가 로컬 미니마가 아니어야겠죠? 그거를 생각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조금 옆으로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조금 옮기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면 어쨌든 이 그라디언트 F도 이 방향으로의 그 기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완전 이 그라디언트 F랑 이 방향이랑 퍼펜디큘러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조금이라도 F가 그라디언트 F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서 함수값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곧 로컬 옵티말 아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더 좋은 웨이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여기 있는 거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옵티말이 아니고 따라서 대우 명제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로컬 옵티말이 아니다. 이라는 걸 증명했죠. 그러면 대우로 이제 로컬 옵티말이면 이것이다라는 게 증명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거고. 근데 그것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으면 로컬 옵티마이면 이면 이제 평행하다, 패러렐하다 하다는 건 됐는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일단 직관적으로 알겠으니까 넘어가긴 했는데 일단 요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뭔가 감이 잘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 괜찮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내용이 제가 절반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그냥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설명이 잘못됐다 이런 거 관련이 전혀 아니고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 사실 아, 저 그레디언트 저 삼각형 기호 있잖아요. 저거 네. 제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지금도 100%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어쨌든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네. 컬이랑 다이버전스랑 그게 이제 기호가 좀 비슷하잖아요. 이제 곱하고 이제 점 있고 곱하고 이제 그냥 곱하기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는데 이 기호가 그러면 이제 그 곱하기 기준으로 이게 교환이 되는 건지 뭐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헷갈리고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저도 지금 제가 미적분학 2 책을 보고 있는데 김홍종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뒤쪽에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린 띠오리 이런 거랑. 그래서 아마 또 얘기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거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대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미적분학 이런 것들을 다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죠.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혹 질문이 네, 그러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약간 늘 똑같지만 축제, 이 호모 풀어온 거를 가져와 봤고요. 사실은 그 뭐지? 그 3번 호목 3에서 요 교집합하고 합집합 정의하는 두 문제? 이거를 아직 깔끔하게 쓰는 거를 아직 못 해봤어요. 물론 답이야 쉽게 알 수 있지만, 그거를 아직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쓰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근데 여기에 너무 매달려 있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은 이것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진도를 계속 넘어가 봤고요. 그리고 요 두 문제는 풀어보다가 생각을 한 건데, 약간 수프리멈이랑 인피멈 같은 거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이 부분 3번에 3-2번이랑 3-3번 문제 보면서 생각한 건 그거고요. 일단 제가 실제로 풀어온 문제는 4번으로 넘어가서, 4번 호목 4 같은 경우에는 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단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세 가지 바이너리 릴레이션인데 세 가지를 만족하면 되고,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시티브. 지금 요 문제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m을 아무 양의 정수라고 놓고 이 릴레이션을 G 위의 릴레이션을 A에서 B를 뺀 게 m의 멀티플이면은 요 릴레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릴레이션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다 라는 거를 보여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세 개 만족하는 거 보여주면은 릴레이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리플렉시비티를 보면 A 빼기 A는 뭐 0이고, 0은 어떤 양의 정수든지에 대한 그 멀티플이잖아요. 0은 0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플렉시비티는 이렇게 쉽게 증명이 되고, 그다음에 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랑 B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면은 B랑 A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다. 그리고 역도 성립할 때 그러면은 A랑 B랑이면, 그러면 A-B가 어, 어떤 K의 정수 K의 M에다 정수 K랑 M을 곱한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 순서 바꿔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B-A는 마이너스 K의 M의 마이너스 K배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B-A도 M의 멀티플이다 라는 게 증명이 돼서, 그래서 시메트리도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고, 트랜스티비티도 마찬가지로 A랑 B가 이퀴벌런트 할 때 B랑 C도 A와 B가 이퀴벌런스 하고 B랑 C가 이퀴벌런스 하면 A랑 C가 이퀴벌런스 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A-B가 KNM일 때 M이고 B-C가 K2M이라고 하면은 요거 그냥 더해주면은 A-C가 K1 플러스 K2의 M 요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A-C도 M이라는 거에 멀티플이 된다 해서 요렇게 세 개 보여줘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보여주는, 어, 약간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지를 찾아내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릴레이션을 요렇게 정의한다고 주고 얘가 요러한 속성을 만족하냐라는 거를 물어본 거여서 그 각각을 그냥 테스트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플렉시비티는 뭐 당연히 A1 플러스 Y1이랑 A1 플러스 Y1은 요 관계가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서 리플렉시비티는 참이고 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면 요거라는 거잖아요. 네. 요, 요거면 요거라는 건데 이거는 이 두 개가 같을 경우에만 성립을 하니까 시메트릭한 건 아니고 안티시메트리의 경우에는 얘네 두 개가 같지 않을 때 이게 정의가 약간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정의를 찾아봤을 때는 어, 요게 어, 같지 않을 때 그 요게 성립하면 요 역은 절대로 성립을 하지 않는다가 안티시메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시메트리의 반대죠. 반대의 의미로서 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x1, y1이 x2, y2와 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요거잖아요. x1 플러스 y1이 x2, y2보다 작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는 성립을 안 하니까 안티시메트리는 맞는 거죠. 근데 요게 약간 말을 쓰는 게 약간 이렇게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은 있어요. 그냥 이러면 이거고 그럼 당연히 요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 그냥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뭔가 그런데 안티시메트리가 정확하게 뭐죠? 안티시메트리가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만약에 어 릴레이션이 A랑 B가 같지 않을 때 요 B 릴레이션 A는 성립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안티시메트릭하다라고 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뭐 같지 않다고 정의를 했으면은 같지 않다고 두면은 요거는 요거를 임플라이 하는 거니까 그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어, A열 B나 B열 A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A랑 B랑 같지 않으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A랑 B랑 A 릴레이션 B가 네, A 릴레이션 B라고 하면은 그거 왜냐면 릴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네,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아까 연산 줬던 것 그 군 이런 거 한 것처럼 연산을 줬던 것처럼 이미 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이미 주어진 건데 만약에 얘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그거를 바꿨을 때 만약에 이것도 릴레이션 안에 들어가냐라고 봤을 때 네. 보는 거를 확인하는 거라서 아, A 그러니까 릴레이션 네. 네. 그러니까 A 릴레이션 B랑 B 릴레이션 A랑 네, 예를 들어서 A랑 B가 같은데 A 릴레이션 B가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B 릴레이션 A는 돼야 된다. 그거죠. 네. 아, 그래서 오. 안티시메트리가 좀 헷갈렸어요. 뭔가 약간 말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네요. 그래서 뭐지? 이런 거를 굳이 따져야 되나? 약간
어, 시메트리까지는 뭐 따지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안티시메트리를 왜 따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무튼 얘는 뭐 안티시메트릭한 건 맞고 트랜시비티도 마찬가지로 그냥 차분하게 정의를 이렇게 쭉쭉 나열해 주면은 요거랑 요거랑 성립해야 되니까 그건 요거랑 똑같은 거고 요게 성립한다면은 요건 임플라이 요거니까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말이어서 네, 정의상 그래서 성립한다. 그래서 릴레이션 지금 이 문제에서 정의한 릴레이션 요거는 그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은 아닌 거죠. 시메트릭하지 않으니까. 네. 그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였고 그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막혔어요. 네. 혹시 anti-symmetry in relation이 존재하나요? 존재하겠죠? 존재하죠? 뭐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디시메트릭 게 당연히 뭐 존재하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서. 근데 이건 relation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건 릴레이션이죠. 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퀴벌런스, equivalent relation이 존재할까요? anti-symmetry in. 어, 아닌 것 같아요. 시메트릭 하면 안티시메트릭 하지 않, 그러니까 아니, 시메트릭 하면은 안티시메트릭 하지 않잖아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은 뭐, 네.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저는 막혔거든요. 1번 이거 파티션을 나열하라는 거까지는 했는데, 그러니까 파티션을 정의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정의부터 봐야 됐어요. 파티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요거는 결국에는 그 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냥 파티션 나눠가지고, 어, 요렇게 뭐 결국에는 요거 하나가 파티션인 거거든요. 파티션들을 요거 셋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아, 파티션들을 리스트하는 거라서 요렇게 했는데, 네. 여기서부터 how many different equivalence relations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혼자서 막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파티션을 하면은 그 결국엔 모든 파티션의 개수랑 다른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의 개수랑 같고 그거를 이제 이퀴벌런스 클래스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서 네. 쭉쭉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써나갈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완전히 다음 주 오면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릴레이션 정의부터 이 문제 하면서 아예 릴레이션을 셋 형태로 정의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퀴벌런스 클래스 데피니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파티션에서 이퀴벌런스 어, 파티션을 통해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파티션이 다르면 이퀴벌런스가 릴레이션이 다르게 나온다까지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풀어보면서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까지도 완성을 만약에 못하면은 그래도 뒤에 문제는 조금 먼저 풀 것 같아서 아마 뒤에 문제가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블렌스 릴레이션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요거 두 문제랑 아, 네. 요거를 만약에 제대로 쭉 풀었으면은 요거를 갖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슬랙에서도 말한 것처럼
집단 유전학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토카스틱 프로세스를 공부를 이제는 확실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뭐, 하려다가 미루다가 하려다가 미루다가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질 못할 것 같아요. 제 연구에 좀 많이 직접적으로 계속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브라운 운동이랑 이런 거를 모델링하고 이런 거를 공부를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잠시만요. 어, 질문 하나만 네, 하겠습니다. 아까, 네, 여기 위쪽에, 아니요. 그 다음 문제, 아까 다음에 이거 풀어오겠다고 네, 여기서 파티션을 나누고, 지금 잘 들리시나요? 제 말이 울리나요? 네네, 혹시? 네. 괜찮습니다. 4.3 이건가요? 문제에서, 네네. 네네, 파티션을 나누고, 그 아래 이제 파티션 개수만큼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 1, 2, 3, 4면 1이랑 2를 같게 보고 3, 4를 같게 보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아, 요 의미인가요? 부분만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네네, 뭐 그렇게 그거라고 되더라고요. 이게 이퀴밸런스 클래스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정의를 하면은 그게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통해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이게 잘 정의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아, 잘 나타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어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하는 거면은 그 뭐냐 리플렉시비티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 순서상으로 릴레이션을 순서상으로 네, 표현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 1, 2, 2, 3, 3, 4, 4 이런 거는 항상 모든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만약에 1, 2가 이퀴벌런스 하다라고 했을 때는 1, 2가 들어가면 2,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왜냐면은 그 시메트리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1, 2랑 2, 3이 들어가게 되면은 1, 3도 들어가요. 1, 3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인듀스를 해볼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아까 마지막으로 예시 들어준 1, 2랑 2, 3이 들어간다는 게 네, 결국에는 요거 하나로 다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1, 2랑 2, 3이랑 들어가면은 3, 1이 들어가야 되고 3, 네. 2가 들어가야 되고 2, 1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다 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서 1, 2, 3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인가? 조합 맞죠? 네. 조합이 다 들어가야 돼서 그거랑 동등해서 그래서 파티션 만들면은 그 파티션과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파티션으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 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파티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확실히 다 안 해봤는데 제가 읽어본 거라 해서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이번에다가 쭉 적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더 답변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하게 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4-3번 문제는 좀 탄탄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음, 예. 네. 나중에 그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토폴로지 공부하고 이랬을 때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 문제는 조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항상 그게 고민. 약간 뭐랄까 릴레이션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인데 저희 뭐지 수학 배울 때 보통 함수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릴레이션이 함수보다 제가 이야기로는 큰 개념이거든요. 릴레이션은 다대 다 또 이제 뭔가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릴레이션 하나로 대충 퉁치면 되는데 왜 함수부터 배울까 약간 그 생각이 있었어. 근데 뭐 뭐라고 할까 잘 모르겠더라고. 릴레이션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릴레이션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수학적인 대상들을 다 요즘에 뭐 보면은 또 웬만하면은 다 공부를 조금 막 이거저거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막 집합으로 다 표현하잖아요. 수학적 대상을 집합이랑 원소로 다 표현을 하는데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냥 릴레이션이라고만 하면은 어 사실상 모든 조합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뭉쳐놓고 이걸 릴레이션으로 정의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여기서 그러니까 특징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너무 큰 너무 무작위적인 그런 거고 대신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뭔가 의미를 잘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배우다 보면은 그래서 함수 같은 게 조금 더 실제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왔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제 심심해진 수학자들이 이제 확장을 해가다 보니까 릴레이션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약간의 헛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돼가지고 저기 뭐냐 아무튼 그 한 주 또 고생하셨고요. 뭐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이것저것 삽질한 거 가지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은 여기서 종료할게요.